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종북 세력 경계는 이적이 아닌 애국이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 제목부터 생각해봐도 아니 어느 놈이 종북 세력 경계하는 걸 보고 이적행위라고 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아유 누구긴 누굽니까? 제가 뭐 지난 시간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시리즈로 썰을 푸고 있는 그 예레미야 방울석 씨죠. 예. 먼저 조금 이제 여담을 먼저 들려드리자면은 본 게시탐정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20대의 나머지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며 보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다른 거 몰라도 반공 교육은 잘 받았어요. 저는 한 2학년 때였나 3학년 때까지인가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1학년에 처음 들어갔을 때 배웠던 게 우리들은 1학년이라는 교재와 함께 뭘 배웠냐면은 지금도 기억나요. 도표를 그려놓고 남한과 북한 각각 비교하는 건데 예를 들다 뭐 남한 자유가 있다, 북한은 자유가 없다, 남한은 민주주의, 북한은 공사주의 이렇게 쭉 그러니까 남북한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도표로 비교 분석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그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6.25 전쟁사를 이제 설명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뭐 낙동강까지 쫙 밀렸다가 다시 뭐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또 딱 밀렸다가 이런 얘기를 무려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죠. 그리고 제가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항상 특히 이제 도덕 교과서나 사회 교과서였습니다. 끝부분은 마지막 파트는 무조건 북한의 이런 참혹한 실상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릴 때부터 반공 교육을 잘 받아서인지 초등학교 때 벌써 6.25 전쟁사는 어지간히 꿰고 있었죠. 천만다행히도 제가 살던 빌라 옆에 있던 그 신협이라고 하는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에 1980년에 이제 멸공홍보회에서 발간한 6.25 전쟁사 전집이 있었습니다. 완전 갱지로 된 그런 진짜 1980년에 나온 책이니까 되게 이제 골동품이죠. 근데 그 책을 제가 빌려와서 정말 탐독을 했었어요. 근데 그 책에는 특히 이제 다른 걸 모아도 북괴군과 이제 북괴공산당에 의한 만행들을 이제 묘사하는데 많이 주력한 책이었기 때문에 정말 어린 마음에도 그걸 읽으면서 나 북한 빨갱이 개새끼들 소리가 진짜 들털로 나오더라고요. 언제 10살 11살 때 그러다 보니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미 북괴 만행과 실체 그리고 6.25 전쟁사 이 정도는 꿰고 있었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칼기 폭파범 김현희 그리고 1.21 사태의 주범 김신조 등 귀순 간첩과 귀순 용사 탈북자 그리고 조창호 중위님을 비롯한 귀환 국군 포로 등의 회고록과 수기로 책꽂이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이제 요덕 수용소 출신의 탈북자 강철환 씨와 안혁 씨가 설립한 북한 민주화운동본부, 정확히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 해체운동본부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북한의 인권 실상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학교에서 그부들에게나 혹은 주제 발표 시간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에 대해 프레젠테이션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걸 한번 하고 나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 전교조 선생들의 그런 미혹에 안 빠지더라고요. 왜? 아니 아우슈비츠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 정도 폐악질을 하는 정치범 수용소를 갖고 있는 놈들이 예? 어떻게 그렇게 살기 좋고 개념 잡히고 합리적인 그런 놈들이라고 믿겠어요? 아무리 고등학생 아무리 고등학생들이 좀 미숙하다 그래도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고등학교를 갈 게 아니라 장애인 특수학교를 가야지. 예? 그래서 제가 뜻하지 않게 약간의 정말 우파 교육에 기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 게시탐정이 고등학교 시절에는 좌파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북한 사이트를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 저도 우연찮게 이제 총련 홈페이지를 링크해서 들어가서 북한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올해가 2019년이니까 벌써 한 15년, 뭐 16, 7년 전쯤 되는군요. 기억나는 것만 몇 개 떠올려 보자면은 이제 김일성이 직접 쓴 자필 회고록인 그 세계와 더불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북한 이제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발간한 3대 장군의 백두산 전설이라고 하는 판타지 소설과 이 세계와 더불어라고 하는 김일성 자필 회고록이 비슷한 시대 배경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제 김일성이 어린 시절부터 광복될 때까지의 얘기인데
전자는 이제 그 3대 장군의 백두산 전설은 공산당에서 발간한 위인전이고 후자는 김일성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게 같은 전투를 설명하는데도 이게 뭐 3대 장군 어쩌고 하는 거기에서는 빛나고 위대한 업적이라고 막 사탕을 발라제끼는데 이 세계와 더불어에서는 아유 그건 별것도 아니고 조그만 일이었어요 이런 걸. 특히 이제 북한에서 위대한 뭐 항일 투쟁의 수훈갑이라고 자랑하는 그 보천보 전투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그 항일 유격대 시절에 이제 처음으로 일본 경찰을 대파하고 뭐 국내 이름을 알렸다는 그 보천보 전투에 대해서도 이제 북한 역사서나 이런 자료들에서는 위대한 항일의 업적이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 썰 풀고 잡아줬는데 정작 김일성 본인이 직접 쓴 회고록에서는 그거는 진짜 싱겁고 별것도 아닌 그냥 조그만 전투였다 이렇게 되게 솔직하게 말하더라고. 자기가 쓴 책에서는. 예. 거기다가 이 세계와 더불어 이게 책이 좀 길어요. 큰 책이에요. 여기 길다는 책인데 여기서 김일성 자신의 이제 학창 시절을 그린 부분에서는 아예 소제목이 그 손정도 목사님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게 만주 선교사였고 임시정부 장관을 지낸 손정도 목사님의 교회에서 이 양반이 이제 어린 시절에는 주일학교를 다니고 커서는 이제 예배 반주를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렇게 섬긴 적이 있더라고요. 김일성이 의외로 그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 양반이. 김일성 어머니가 강반석인데 반석이란 자체가 그 베드로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믿던 놈이 배도하면 더 사악해진다니까. 예? 김일성을 보면 딱 그래요. 특히 이제 그 책에서 보면 이제 손정도 목사님이 자기를 잘 이끌어줬던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자기가 쓴 글대로 하자면 이제 항일 운동하다 옥에 갇힌 뒤에 자기 옥바라지 해준 사람도 손정도 목사님이었고 출소한 뒤에 가장 먼저 손정도 목사님부터 찾아가 뵙고 인사를 드렸다는 대목도 있죠. 이 손정도 목사님의 아드님이 대한민국 해군의 창시자인 초대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님이세요. 그리고 7막 7장으로 유명한 전 국회의원 홍정욱 씨가 이 손 목사님의 증손녀 사위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 손정도 목사님은 한국 근현대사와 한국 교회사의 유례가 없는 참 큰 목사님이시죠. 본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관의 독립운동가예요. 아들은 대한민국 해군의 창시자요 전쟁 영웅입니다. 본인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이었고 커서는 주일학교 교사의 피아노 반주하던 사람이 북한 수령 김일성이라고. 야 이런 목사님이 진짜 흔해요. 예? 각설하고 마침 아다리가 잘 맞았는지 당시에 대학생이던 본 게시탐정의 누님이 학생운동에 관심이 지대하셨어요. 막 반미 시위 이런 데도 많이 나가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이런 뭐 이것저것 좀 좌파 서적들이 좀 없잖아 했었어요. 음반들도 있었고. 이 집에 있으니까 읽고 듣고 하죠. 그 바람에 저도 이제 관심들이 생겨서 이런 마르크스 자본론 그리고 헤겔의 변증법적 유물론 이론과 또 소련 공산당사나 러시아 혁명사 이런 것들을 이제 고등학교 때 헌책방 같은 데서 많이 읽어봤죠. 그리고 노래 같은 것도 이제 한촌년 진군가, 국가보안법 철폐가, 불패의 대오, 단결투쟁가, 혁명의 투혼 이런 예? 지금 운동권 좌빨들이 금과 옥조처럼 즐겨 부르는 노래는 지금도 앉은 자리에서 그냥 부를 정도는 돼요. 그때 하도 많이 배워가지고. 근데 임을 위한 행진곡은 그때나 지금이나 재수 없더라고. 예? 못 부르겠어요 그 노래는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 본 게시탐정은 철두철미한 반공투사의 모습과 더불어 마음만 먹으면 어지간한 학생운동 간부 이상의 혁명투사로도 변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대학에 가서 학생운동 한다는 치들을 접해보니까 이 말들은 그럴싸해. 근데 마르크스 자본론 한번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병준법적 유물론이 뭔지 고대 노예제부터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이르는 사회 진화론에 대해 얘기하면 무슨 귀신 신을 까먹는 소리인지 도통 이해를 못하더란 말입니다. 야 이게 바로 그 강남 좌파 주둥이 좌파인가 싶더라고요. 명색이 운동권이라는 사람들이 혁명 사상에 대해 더 모른다고 머리띠 들고 나서 으쌰으쌰 하고 노래나 불러 제끼는 게 민족을 위한 혁명 투쟁이라 생각한다면 그만한 개소리가 없습니다. 본 게시탐정이 저렇게 많은 공산당 좌파적들을 읽고 보고 했으면서도 좌빨 사상에 물들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릴 적부터 배양된 반고사상 때문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상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유심히 탐독해본 결과 이 작금의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들은
그 시조이자 근본인 마르크스가 제시한 매뉴얼대로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원시 사회부터 시작해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로 흘러가다가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러 그 사회가 타락하고 피폐하여 민중들이 황폐해지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자본가들을 뒤엎고 민중이 주인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를 이행하며 최종적으로 공산주의 사회가 완성된다는 것이 마르크스가 제시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소련, 중국, 쿠바, 북한을 비롯해서 소위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들을 자세히 보면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로 이행하기 전에 자본주의를 똑바로 해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중세 봉건제를 엎은 것까지는 맞는데 문제는 이 혁명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엎어야 되는 거예요. 중세 봉건제를 엎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마르크스가 제시한 공산주의 체제 테크트리를 제대로 밟으려면요. 혁명을 일으켜 봉건제를 엎은 후에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로 가야 맞는 거거든요. 자본주의를 먼저 실시하고 세월이 흘러 자본주의 체제의 폐해가 커지면 그때 다시 혁명으로 자본주의를 엎고 사회주의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플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도 중세 봉건제 단계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혁명 이래로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 중에 그런 정석에 맞게 진행한 국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흉내만 대충 냈죠. 흉내요? 라고 하는 말에 의아하시겠지만 잘 보면요. 이 쿠바, 중공, 또 북괴나 소련도 그렇고 이런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지주들이 독점하고 있던 토지를 무상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무상분배를 하죠. 이걸 왜 하냐면요. 토지를 몰수함으로써 봉건제를 타파하고 동시에 봉건제 다음 단계인 자본주의로의 테크트리를 진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 인민들이 내 땅을 가짐으로써 자본주의 사회로 이제 지켜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딱 여기까지만 하고 끝이란 겁니다. 토지를 나눠주고 한 몇 년 지나다가 사회주의 체제가 확립되면 그 토지를 다시 국유화해서 농민들은 집단 농장의 소장농이 돼버리는 거죠. 이건 국가급 보이스피싱이고 눈 가리고 아웅의 극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되돌아가려면은 그렇게 토지를 나눠준 후 자장농 중심의 경제를 일으켜 서서히 산업을 발전시키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이행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00년이나 200년 뒤에 그 자본주의 체제가 몰락하거나 피폐해지면 그때 가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든가 말든가. 예? 본 탐정이 여기서 느낀 건 역시 빨갱이 사상이란 건 자기들끼리도 아다리가 안 맞는 대단한 개소리다. 결국 공산주의라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빙자하여 공산당 위정자들의 입속을 채우고 배를 불리기 위한 더욱 악랄한 악재와 착취에 지나지 않으며 여기에 덧붙여 진짜로 마르크스 그 사탄 숭배자가 원했던 것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 운운하며 신앙의 자유를 말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의 마수였다는 겁니다. 결국 마르크스는요. 이를 요량으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아니 종교가 왜 인민의 아편이요? 우리 기독교와 복음은 인민의 아편이 아니라 인민의 미륵이지. 예? 왜 미륵이란 말에 좀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페르시아어로 미트라, 영어로 마이트레야, 한자로 미륵,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예? 다 같은 뜻입니다. 분명코 확신에 차서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공산주의에 눈독을 들이고 거기에 귀가 솔깃한 자는 크리스찬을 때려치세요. 예? 스스로 성도라 하면서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를 받아들인다면 교회적으로는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에 비할 바가 아닌 극악무도한 이단자이고 국가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국시로 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근본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대역부도한 역적입니다. 제3, 제4 당부드립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한다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며 주님에 대한 배도입니다. 세상 법정과 하나님의 심판대 양쪽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떨어질 특급 범죄이고 현세에서는 형벌이 내세에서는 천벌이 내려질 무서운 악행이라고요. 제정신이 박힌 자라면 목회자나 성도나 아니 불신자라도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는 극도의 경계심을 품고 대적하며 우리 내부에서 그러한 역심을 품은 자들에 대해 매 눈으로 분별하며 조심에 조심을 더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나날이 대적관과 안보관이 약해지고 피아구배들이 퇴적하는 때라 본 게시탐정은 군 시절에도 가장 열의를 가지고 신경 썼던 게 바로 군 장병들에 대한 정신교육과 또한 대적관의 확립이었습니다. 자랑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좀 흐릿한 사진으로 띄웠어요. 짜잔. 2011년에 제가 이제 항제 전장 의식 함양 표 포스터 경연대회에서 제가 이제 군사령관님 포스터 상장을 받았고 2013년에는 이제 사단 국가간 안보관 교관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사단장님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5년에도 정신교육 교관 경연대회, 정신적 대비 태세 확립, 전투영화 시청 소감문, 정신교육 우수포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이전 해에도 정신교육 우수포대로 선정돼서 이제 표창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제 그 상훈이 뭐냐면은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 동안 이제 불무리 사단에서 실시한 정신교육 교관 경연대회에서 4번 모두 우승 또는 준우승을 하여 표창을 받은 이력입니다. 특히 2012년에는 6군단에서 그 준우승을 하기도 했죠. 2012년에는 종북세력 실체인식 경연대회, 2013년에는 국가간 안보관 경연대회, 2014년에는 역사관 경연대회, 2015년에는 나도 명교관 경연대회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타이틀이 달랐는데 2012년의 경우 종북세력 실체인식 경연대회라는 제목으로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북괴군만이 우리의 주적이었는데 종북세력에 대한 경계를 시작한 원년이었습니다. 따단. 본 게시탐정이 중2 때 이제 수여받은 미 육군 업적 훈장입니다. 저는 보기와 다르게 의외로 건실하게 군복무를 한 청년 장교였습니다. 본 게시탐정이 무슨 뭐 대단한 사명감이나 뜻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게 옳다고 배웠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라서도 내 조국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안을 위해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적과 역적의 사상이며 교회에 대해서는 이단과 배도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며 대한민국의 멸망을 획책하는 북괴는 명명백백한 주적이며 우리 내부에서 북괴를 추종하는 종북 세력의 무리들도 재론의 여지가 없는 역적 패당들이죠.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거니와 병아리의 눈물만큼이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소속감이 있는 자라면 애국심이 있는 자라면 북괴에 대해 적개심을 갖고 종북 세력에 대해 경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본인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매도하고 부정하는 짓에 나서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그것도 목회자라는 사람이 음모론 장사꾼을 넘어 좌파의 가면을 벗더니 이제 작심하고 빨갱이로 진화하나 봅니다. 이런 포스팅이 2017년 9월에 올라왔었습니다. 또다시 김성욱 대표를 물어뜯고 있는데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에 군 사이버 사령부가 군무원 모집을 구실로 이제 사이버 부대원을 대거 뽑아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알파팀이란 것부터가 사실 무근의 모함인데 이 포스팅에서 제시하는 김성욱 대표의 죄상이 뭐냐? 심리전단에 배치된 신규 채용 군무원들의 사상교육을 도왔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커리큘럼에 보니까 안보관 뭐 몇 시간 종북 좌익 세력의 실체 사회 전 분야에 침투한 종북 좌파 이게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성욱 대표님이 초빙 강연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을게요. 그게 뭐 어쨌는데요? 북괴는 대한민국의 엄연한 주적입니다. 민간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군과 국가기관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최우선적으로 경계하고 인식해야 될 적이죠. 특히 우리 사회 내부에서 북괴를 추종하는 종북 세력 또한 북괴와 거의 동급으로 경계하고 그 실체를 명확히 인식해야 할 또 하나의 적인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내부의 배신자에 의해 국가가 멸망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대업을 그르친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민간기관도 아닌 하물며 군에서 그것도 심리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신규 채용된 요원들에 대해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은 기초 중에 상기초 아닙니까? 적과 싸워야 할 전사들에게 적이 누구인지도 안 갖춘다면 그런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뭐 극우적인 사상교육을 시키며 댓글 여론 조작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했다고 이 방울석이 쓰고 있는데 아니 댓글 여론 조작에 대한 노하우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에?
국내 전교조와 한 청년의 활동 실태 및 사이버상의 종북 좌익 세력 활동 실태에 대한 교육이 아니 어떤 해태눈깔로 읽어야 댓글 여론 조작에 대한 노하우를 익혀집니까? 앞에서 말씀드렸거니와 군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그런 교육을 하는 게 무슨 문제예요? 심리전 요원들에게 종북 세력 활동 실태에 대한 교육을 한 게 죄라면 논산훈련소에 간 신병한테 제식훈련 시킨 것도 죄예요. 저격수한테 사격훈련 시킨 것도 죄예요. 카약 선수한테 노젓기 훈련 시킨 것도 죄예요. 예? 빨갱이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빨갱이를 경계하고 그 실체를 인식하는 움직임을 돕는 애국자가 적폐로 보일 것이고 북계에 대항하여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는 한마음으로 단결하는 한국교회가 일배와 박삼으로 보이는 거죠. 예? 옛적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았을지언정 니골라당을 경계하고 대적한 것에 대해서는 나도 그들을 미워하노라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배도와 반역의 종북 세력을 대적하고 경계하여 조국을 보호하고 진리를 수호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상급으로 치하받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종북놀이가 이적 행임을 모르느냐. 와, 최근에 대법원장에 오른 최근이 아니다. 2017년 당시에 이제 대법원장 후보로 올라왔던 김명수라는 사람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논란이 일었을 때 본 게시탐론도 혹시나 싶어 이제 봤는데 본인은 이제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었죠. 일단 본인이 난 그런 사람 절대로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한다면은 일단은 그 말을 믿어주는 게 전 맞는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말은 진실인 것이고 그런 사람이 맞는데 겉으로만 대충 둘러댔다 해도 일단 본인 힘으로 배탄했기 때문에 그 말에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본 게시탐정이 느끼는 생각으로는 10명의 사기꾼을 찾기 위해 정정 한 명의 사기꾼을 찾기 위해 10명을 의심하는 것보다는 10명의 사기꾼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결백한 사람을 보호하는 게 맞다고 여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또 자기 동성애 반대한다 했다가 당선되고 말 바꾼 표창원 같은 사람을 보면 참 씁쓸해요.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인지 뉴에이지 적그리스도 연구소인지 하는 곳에 연구실장이라는 사람이 말인지 똥인지 모를 헛소리를 내까리고 있는데 뭐? 반공이 안 먹히니 반동성애를 기치로 정치 세력화 나선다? 아니 이 양반이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게 지네 좌빨 세상이 되면 성소수자 인권이 개뿔이나 존중받을 줄 알아요? 공산주의 체제에서도 동성애자들은 영순위 숙청 대상입니다. 그나마 자유민주주의 세상이니까 성소수자 어쩌고 인권 운운해주는 거지. 종북 세력들을 경계하고 북괴에 대항하는 건 당신네 게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걸 몰라서 그래? 본 게시탐정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요. 이 방울석은 목사 아니에요? 근데 뭐 제3시대 어쩌고하는 저 목사의 탈을 쓴 배도자들의 궤변 낭설을 옳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떡하니 아무 비판도 분별도 없이 올려놓고 있냐고. 한국 교회를 비난하고 우파 애국 세력을 매도하기 위해서라면 통일교 신도의 낭설도 걸어놓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저 버러지들의 낭설도 인용하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물과 기름이 섞여지는 기적을 연출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당처럼 자신의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배도와 이단의 주장도 다 인용하는 겁니까? 와따 옛날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비할 바가 아닌 음행입니다. 이거는 예. 에슬개설을 읽어보셨으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아마. 이 방울서이가 꼴에 동성애는 구원받지 못할 죄 어쩌고 운운하긴 했지만 눈 가리고 앙호하지 마세요. 반공 이념을 가졌든 우파사를 가졌든 간에 교회와 크리스천으로서 성경의 진리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당연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별 이상한 프레임이 씌워져야 돼요? 그리고 저 동성애를 옹호하는 몽래기가 이러이러하다 뇌가려 놓으면 그것이 망고불변의 진리입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기초 중에 상기초라서 반대하는 건데 저 몽래기가 그것은 반공 이념에 매몰된 비이성적인 요구다라고 짓거리면 그 말이 맞냐는 겁니다. 행간을 읽어보면 본 게시탐정의 견해로는 저 방울색의 견해가 저 몽래기의 견해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목사라면
쳐다도 보기 싫을 이 동성애 옹호자의 정신나간 낭설을 누나는 깜짝 않고 지 블로그에다 복사해 놓은 거지. 예? 성경보다 이데올로기를 앞세운다고 운운하지만 그 말씀하시는 본인은 성경보다 아이돌 걸그룹 뮤직비디오를 더 즐겨보는 주제로 그런 소리 할 자격 없어요. 동성애를 반대하고 종북세를 경계하고 적법하게 집권한 정부와 국가 원수를 지지하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히 견지해야 할 성경적 진리입니다. 예? 아이고, 극우적인 이데올로기로 한국교회를 적폐의 대상으로 만든 자들이나 모두 한국교회를 해롭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고 이적행위자들이다. 이야, 극우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 전체를 적폐의 대상으로 이식도 만든다. 그 과정에 적그리스도의 설득하냐에 딱 아유 당신 그 백보자 심판답에서 저만 어떻게 해명할 거요? 그리고 또다시 등장했네. 정반합. 아 자꾸 정반합 거리는데 정반합이 아니라 정신병이라고 제가 몇 번을 지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글에서는 한국교회 전체를 적폐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이를 빌미로 성경의 명령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국교회 전체를 광적인 이념 집단으로 매도함으로써 한국교회를 무력화시키고 동성애를 합법화되는 일루미나티의 정반합 어젠다가 작동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야 이 방울서가 왜 당신이 저지르고 있는 짓을 무고한 일루미나티한테 누명을 씌워요? 예? 한국교회를 적폐 집단이라 매도하는 것은 당신이 지난 탄핵사태 때부터 줄기차게 하던 짓이야. 지금도 당신 블로그에 동성애 옹호자의 궤변을 실어서 한국교회를 광적인 이념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를 적폐니 정치집단이 어쩌니 하루 24시간 원더거스 선미처럼 24시간이 모자라도록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있는 게 방원석 당신이 하고 있는 짓이잖아. 아니 근데 왜 당신의 저지른 짓을 가만히 있는 일루미나티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정반하고 운운하면서 무고를 해요? 에? 음모론 연구 20년 만에 일루미나티가 불쌍해지긴 처음이네. 응? 아니면 아니 설마 방어사 당신이 일루미나티의 하수인이라고 양심 고백하는 거요? 아니면 다중인격이요? 차라리 이게 더 신빙성 있다. 진짜. 그리고 앞에서는 한국교회가 반공을 내세우며 종북 담론을 하다가 안 되는 애가 반동성애를 내세운다는 식으로 하면서 말했으면서 왜 갑자기 뒤에서 느닷없이 성경의 명령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국교회래? 진짜 정반합이 아니라 정신병이라고 내가 계속 말하지. 예? 앞에서 실컷 저 동성애 옹호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말미에 와서는 극좌적인 이데올로기나 노골적인 이적 행위전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본심은 감추지 못하는지 동성애 옹호자들이나 동성애 옹호자들보다 보수 우파들이 더 한국교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이적 행위자라고 꼬집는 건 여전합니다. 이것저것 혓바닥 길지만 동성애를 옹호해도 이적 행위자, 동성애를 반대해도 이적 행위자. 뭐요 이거? 양비론 너 이 정도면 중증이지. 왜? 본인은 좌도 우도 아닌 예수파라고 하려고요? 그리고 이미 앞에서 본인이 저 동성애 옹호하는 몽래기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음을 다 드러내놓고 왜 끝에 와서 극좌적인 이데올로기, 노골적인 이적 행위자 어쩌고 딴소리해요?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나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한국교회를 저주한다고 똘똘하게 밝히시라니까? 감추려 하는 자가 범인이요. 종북놀이를 하며 동성애 합법화에 빌미를 주는 이적행위 어쩌고 한다마는 그 동성애 옹호자의 발언 따위를 진리냥 믿고 저 따위 소리를 하는 당신 방울석이야말로 한국교회 최대의 대적이요.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분별을 빈장한 간계를 일삼는 이적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게시탐정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종북 세력을 경계하며 그 실태를 파악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염려하시는 분들은 이적 행위자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애국자이며 우리 국가의 방패요 기둥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고 WCC를 질타하며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하시는 분들,
극우 적폐가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성경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 유업을 상속받을 참 자녀분이시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싫다는 분들은 그 한 몸 바쳐 지옥 불못의 땔감을 보태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기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본 게시탐정이 이제 파릇파릇하던 육군 중위 시절에 26사단 그 불문의 사단 종북세력 실체 인식 경연대회에 출전했을 때 했던 그 종북세력에 대한 이제 경계 안보 강연이라고 하면 거창하고요.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7년 만에 다시 한번 리발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종북 세력에 대한 실체 인식이 막 시작했을 때 그 자료라서 어쩌면 지금 나오는 것들에 비하면 굉장히 허접할 수도 있어요. 정말 아날로그입니다. 하지만 이제 좀 그 시절에는 그랬구나 생각하시고 어여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